뭐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좀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워낙 이 록타이트 짜서 쓰는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셔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부분은 많이 줄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로트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부분에 메리트가 있고 체결을 하다 보면 체결압에 의해서 캡슐이 터지게 되고 일정 경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경화가 되고 근데 이때에도 메탈 투 메탈 컨택트는 항상 일어난다는 점 요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풀릴 때는 요 그 프리코트 층이 깨지면서 풀림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풀림 토르크를 약간 높이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용접을 시키면 되겠죠. 굳이 볼트 너트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다른 옵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굳이 볼트 너트로 체결을 한다는 거는 풀어야 될 가능성, 필요성이 있을 때가 많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원하는 상황에서는 풀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프리코트 제품에만 있는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 다시 3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제품에는 없는 제품군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특성 성능을 가지면서 경화 시간이 30분 이내로 굉장히 짧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언제 적용을 하냐면 그 샤프트나 이런 쪽에 한쪽에 체결을 하고 다음 공정이 바로 반대편에서 또 다른 제품에 체결을 할 경우 그래서 이게 경화 과정 중간에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 안 굳었는데 이걸 움직였어. 이러면 접착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접착이 돼야 되고 보통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체결을 하고 5분이 지나면 이거 회전시키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반쯤 접착이 된 상태에서 회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접착이 되면서 깨지고 접착이 되면서 깨지고 이렇게 돼서 이거는 풀림 방지 성능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다시 3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5분 안에 경화가 돼서 어느 정도 경화가 돼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경화가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를 일반적으로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경화라는 게 화학 반응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경화를 시키려다 보면은 좀 열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이 볼트하고 너트 사이의 공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차가 좀 작아지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런 제품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꼭 그런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적용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빠른 경화 제품도 공급이 가능하다. 요거는 다른 뭐 ND나 록타이트나 뭐 3M에는 없는 제품군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게 그 이 볼트하고 너트 사이의 요 공차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너무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요 마이크로 캡슐 안에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눌리질 않아서 깨지질 않습니다. 아니면 이게 깨지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는 깨져요. 왜냐면 볼트 너트를 체결할 때 정확하게 센터에서 체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공전자전 하듯이 영어로는 와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렇게 돌면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눌려서 깨지긴 깨져요. 근데 접착제를 발라서 어떤 제품을 붙이실 때 그냥 접착제에 발라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강하게 접착 안 되잖아요. 안 붙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좀 눌러서 돋을 때까지 기다려야 단단하게 접착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캡슐이 깨져서 경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게 좀 눌려줘야 강하게 접착이 돼요. 근데 공차가 너무 크게 되면 그런 눌려주는 경우가 없고 현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랑 접촉을 하게 되면 경화 반응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눅눅해지고 축축해졌는데 경화는 안 되는 그런 불량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게 공차가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은 이게 체결하면서 불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나사산이란 게 칼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 필요 없는 부분만 긁혀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까지 같이 딸려서 위로 밀려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안에 필요한 양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접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페일리어 사례들을 공유하는 게, 아, 이거 볼트 풀렸어요. 접착제 발랐는데 왜 풀리나요? 근데 저희가 왜 풀렸는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릴 겁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고품이 필요합니다. 상대물 도면 주세요. 공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이유가 그런 페일리어에 대한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층 자체가 벗겨진 거죠. 이거는 접착제는 제대로 붙어 있는데 접착된 면 자체가 떨어져 나온 거라 이거는 접착제 성능하고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트가 있고 스틸이 있고 그 위에 도금이 올라가고 그 위에 필요하면 탑코팅이 올라가고 그 위에 프리코트가 올라가요. 이 중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깨지는 겁니다. 스틸하고 도금의 사이가 됐건 도금하고 탑코팅의 사이가 됐건 탑코팅하고 프리코트는 경화가 되니까 붙어버리죠. 여기가 깨지는 경우는 또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프리코트 층의 강도가 모질라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 접착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이에요. 근데 그 전에 다른 데서 떨어져 나간다? 이거는 접착제 바꿔도 똑같습니다. 거기가 또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거는 도금을 바꾸든 아니면 도금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아니면 그 킥코팅의 선정이 잘못돼 있던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오멧 도금에서는 성능이 나오던 이 프리코트가 매그니 도금으로 가면 파괴토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깨지는 게 아니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점들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벗겨져 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찰 계수를 낮춰서 체결의 효율을 높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맨들맨들해지면서 점점 이 접착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층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필드에서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거 3M은 이제는 시장에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얗게 경화가 안 되고 다 이제 축축한 액체 상태로만 남아있고 경화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6G, 6H, 6 스몰 G, 6 대문자 H. 톨러런스 조합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알각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질문. 그래서 요거는 요 공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진입하는 부분에 요 경사가 쉔서라고도 하고 카운터 싱크라고도 하고 알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나 있으면 들어가면서 그냥 긁어내버립니다. 똑같이 코팅한 볼트인데 요 알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밀려오는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최종적으로 파괴 토르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경험했던 건데 중요한 부품이라고 해서 코팅을 두껍게 올렸더니 토르크가 안 나와요. 아니 그래서 봤더니 찌꺼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코팅 두께를 낮췄더니 토르크가 정상으로 나오고 이런 실질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물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코팅 두께로 그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요청드리는 게 실제 상대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초의 조건을 세팅을 하고, 근데 매번 상대물에다가 그 품질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너트로 해서 실제 상대물 값하고 그 측정용 너트 값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상대물 용이 아니고 측정용 너트에 맞춰서 저희가 품질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근데 대신에 요 상관 같은 조건이라는 거를 최초 승인 시에 실제 상대물로 체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도 저희가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손으로만 눌러도 깨집니다. 그래서 그 보면 이송 중에 아무래도 벌크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표면에 있는 캡슐이 깨지는 일도 생겨요. 서로 부딪혀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품질 보증 이슈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냐면, 볼트 표면에 하얀 반점들이 생깁니다. 약간 누리끼리한. 이제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슐이 아크릴하고 페록사이드가 있는데, 그 페록사이드라는 성분 자체가 그 표백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피딩을 하거나 아니면 이송 중에 서로 그 패키지 안에서 부딪혀서 표면에 있는 캡슐이 터져서 그 주변을 흘러나온 액체가 그 주변을 표백을 시켜서 그 약간 하얗게 변하는 하얀 반점들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거 변색됐는데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험을 해서 토르크가 나오면 이상이 없다. 왜냐면 그 튈 수 없이 많은 캡슐들이 있는데 표면에 있는 캡슐들 수십 개가 깨졌다고 해서 이게 토르크가 안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해서 뭐 안에 것도 눌려서 깨지고 찍힘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토르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색깔이 좀 바뀌었, 좀 파였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색깔이 변했어요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토르크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 색깔은 어디까지나 그 피그먼트입니다. 안료입니다. 그래서 요 80하고 85를 구분하기 위해서 80에는 빨간색 안료를 넣는 거고 85에는 청록색 안료를 넣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햇볕 받으면 변색됩니다. 시간 지나면 색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도 안료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안료 공급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별로 조금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특히 중국에서 엄청 이슈를 받는 지난번 거랑 색깔이 좀 다른데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급해준 대로 받아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도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서 안료 양을 투입하는 양을 동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색깔을 파는 게 아니고 성능을 파는 겁니다. 저희가 페인트에서면 당연히 색깔에 대한 컴플레인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풀림 방지 코팅을 하는 회사고 색깔은 이게 발렸다 안 발렸다 이게 어떤 제품이 발렸다라는 거를 식별해주는 그냥 마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찰 계수 아니면 파괴 토르크에 문제가 없을 시에 그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을 저희한테 하셔도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게 메인 펑션이거나 서브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접착제 계열이 메인 제품이에요. 매출에 저희도 한 80% 가까이는 요 필름 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제품들이고요. 그 일부가 이런 실링 제품들이 나가고 있고, 요 클램핑 제품들은 좀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고, 이제 어떤 경우냐면, 기본적으로는 일반 스틸 볼트나 스테인리스 볼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론 패치의 경우가 동일 성능,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에서 더 높은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런 파우더 계열이 그 가공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그 뭐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열시킬 수가 없어서 나일론 파우더를 녹일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적용이 돼요. 또 하나 재밌는 제품은 요 709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뭐냐면 쭉 고온의 제품에서 볼트하고 상대물이 소착이 안 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풀릴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히트 사이클, 열충격이 가해지거나 아주 고온이 가해지는 배기 쪽, 아니면 예를 들면 터보 차저, 이런 쪽에 고온 고압이 반복적으로 걸리다 보면 이게 늘어붙어요, 볼트가. 그래서 만약에 에이스를 하거나 해서 이거를 풀러야 되는데 그 상대물의 나사산이 뭉개지지 않으면 도저히 뺄 수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 볼트를 갈아 끼는 거는 그렇게 높은 코스트가 아닌데, 상대물을 갈아 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코스트예요. 이 터보 차저 부품이나 그 배기의 배기관 이런 거를 갈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709라는 제품을 씁니다. 이 제품도 프리포트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 850도 굉장히 고온에서도 시즈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풀 수 있게, 그다음에 소착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국내에서 그 현대차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제품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 이런 트러블이 있다 하는 경우에 손을 주시면 아마 굉장히 이 코팅 코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이제 밸류가 높은 이제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가장 생산 코스트 대비 마진이 좋은 품목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은 그만큼 업체에서 느끼는 만족도나 대체 불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라서 좀 적용되는 부위가 많긴 하는데, 그 부분은 뭐 한 번 적용되면 뭐 절대 안 없어지고 쭉 가게 되는 그런 제품. 그다음에 좀 요거는 옴니 테크닉 제품은 아니고 그 저희가 이제 개발한 제품인데, 좀 모이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전자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태핑 스크류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태핑 스크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생산 코스트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거는 스크류의 코스트가 아니고 그 유저 측면에서의 코스트 세이브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결을 할 때 그 머신 스크류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물에 홀을 뚫고 홀 가공을 하고 거기에 탭을 내고 청소를 하고 팁이 제대로 났나 검사를 합니다. 탭핑 스크류를 사용하게 되면 홀 뚫고 끝입니다.
그래서 유저 측에서는 굉장한 코스트 세이브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거를 적용하는 거를 태핑 스크류를 적용하는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체결할 때 안정이 안 된다는 거. 어떤 건 빡빡하게 들어가고 어떤 건 잘 들어가고 어떤 건 삐딱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결하면서 탭을 내면서 금속 칩이 생겨요.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 전자제품 써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얘가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AS 센터 가면 못 고친대요. 잘 돌아가네. 이상이 없는데요.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그게 전장회사, 전자회사들의 참 큰 고민이에요. 어, 고객은 불만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어디서 보냐면 자기네 제품의 분량이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제품 근데 그 안에 어딘가에 칩이 금속 칩이 떨어져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회로에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못된 부분에 붙었을 때는 에러가 났다가 또 딴 데 가면 에러가 안 났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요청이 사실은 삼성에서 저희 쪽에 있어서 저희가 개발을 한 게 점착 코팅이에요. 이거는 접착이 아니고 그 포스트잇처럼 점착입니다. 일시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캡슐 기능 안에 저희가 이 체결을 하게 되면 캡슐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점착 성분이 나와서 이 칩을 잡아줘요. 그래서 그 안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의 윤활 성분도 있기 때문에 체결점, 항상 체결할 때 발생하는 소음,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좀 노동조합이 세기 때문에 이런 체결할 때의 불편함에 대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루가 튀어요. 아니면 이거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가요. 소음이 발생해요. 아니면 자동화를 해서 체결을 하는데 토르크가 계속 튑니다. 관리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리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적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고객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태핑 스크류 전용 점착 코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또 전장 제품에 적용되는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러,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현 테스트가 안 되는 에러에 대해서 특히 전장 자동차 쪽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동차 내부 어딘가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튀어 들어와서 순간적인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다. 그래서 절연에 대한 요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전자 제품에 대한 좀 더 절연 성능이 높은 건 있는데 나이 실드란 제품도 있는데 그거는 배터리 쪽에 아주 높은 볼트의 전압에 대한 경우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요. 요거는 단순히 스파크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좌면부에 코팅을 해서 머리 부분에 코팅을 해서 그 절연을 시켜주겠다. 이런 그 기능성 제품이고요. 뭐 LG 뭐 마그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러 전장 업체에서 이거 볼트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게 되면 강도 안 나오니까 볼트 풀리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스틸 볼트를 사용하면서 이런 절연에 대한 스파크에 대한 전기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화 때문에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제품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전기적 부식, 전이차에 의한 부식 방지 이런 용도로도 절연 코팅을 많이 사용합니다.